자,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교재에서 문제풀이 다 못한 지점이 있었는데 어디 못했냐면 마지막 어디였냐면 고함수 활용 맨 마지막에 저기 어디냐면 501번 500번하고 501번 두 개만 후딱 잠깐 짚고가겠습니다. 자, 500번부터 잠깐 보시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다시 500번부터요. x에 대한 방정식 2의 x승 나왔지요? 맞아 틀려? 다음에 또 다른 방정식 좌변 누구 나왔니? 좌변 lnx 나왔지? 다시 좌변 뭐 나왔니? lnx. 그 다음 또 첫 번째 방정식 좌변 뭐 나왔어? 2x승. 얘네 두 개가 누구하고 만나? AX하고 만나는 실근을 갖도록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누구의 값에 A값 범위 구하라 그랬잖아. 2의 x승과 lnx 나왔어. 무슨 함수와? 지수함수와 무슨 함수? 로그함수 나왔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왔습니다. 뭐 떠올리시라고? 역함수. 기본적으로 뭐 보고 빨리 판단을 하시는데 밑 보고 둘 다 밑 같아 달라? 같아. 그러면 다음에 평행이동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2의 x승하고 lnx 동그라미 치시고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냐? 동그라미 치고 묶으세요. 역함수 관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y는 누구 줬니? 걔네 둘 말고 또 다른 함수 y는 누구 줬어? ax 줬지. 뭐 지나? 원점 진화는 뭐야? 직선 그래프지. 됐어 안 됐어? 전에 한번 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따로 노트에다가 정돈해 드렸냐면 자, 2의 x승과 lnx 얘네 둘은 무슨 대칭인데? y는 x 대칭인데 됐어 안 됐어? 얘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접할 때 다시 원점을 지나는 뭐하고 접할 때? 직선과 접할 때 요 접점의 좌표가 1,2면서 얘가 y는 뭐 x? 2x 되는 거를 뭐 해놔라? 외우라 그랬어. 이거는 내신 때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저거는 졸라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알아두는 게 속편해.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y는 lnx하고 당연히 또 뭐하는 접하는 직선이 존재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 나오겠니? 2,1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요 식기가 y는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1x 나오겠죠. 그렇다면 둘 다 외울 필요는 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됐냐 안 됐냐? 근데 y는 ax가 얘네하고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y는 ax는 저 접선 둘의 뭐에?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2보다. 바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해 갔지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쟤는 익혀놓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니? 예. 자,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501번을 가셔가지고 501번을 풀게 하는 형태는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체크를 잠깐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푸셨기 때문에 뭐 잘들 푸셨습니다. 얘는 뭐 잘들 푸신 사람이 있고 잠깐 잘못 푼 사람이 있는데 잘못 푼 사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x제곱 혹은 k 곱하기 lnx 요거를 만족하게 되는 뭐 어쨌든 저쨌든 여동식의 양수 k의 최대값 찾으라고 얘기했지? 그럼 보통 여기서 변수를 일단 먼저 판단하면 변수 누구야? x야? 그럼 k 못 취급. 상수 취급이니까 누구 넘기는 게 속편하겠니? lnx 넘기는 게 속편할 거 아니야. 거기까지 표현 이해가 싸가서. 근데 lnx 넘길 때는 졸라 많이 주의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그냥 넘어가는 순간 끝이야 얘는. 왜? 첫 번째 0 될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얘가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지. 맞아 틀려. lnx가 0 나오려면 x 얼마 돼야 되니? 1 돼야 되잖아. 근데 x는 무조건 0보다 커. 그거는 당연히 문제도 나와있고 우리는 없어도 알아내셔야 되니까. 근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lnx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lnx를 만약에 넘기려면 lnx를 뭐 하려면 만약에 이항을 시키려면 얘를 넘기려면 따져야 돼. 첫 번째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럼 이때는 ln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렇다면 넘어간다는 건 lnx로 좌우 양변을 뭐 하는 거랑 똑같니? 나눠주는 거잖아? 나누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부도 방향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 표현 이해갔지요? 다음 두 번째 x가 이번에 얼마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냥 그럼 x일 때 lnx는 얼마니까? 0이니까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좌변 얼마? 1. 우변 얼마? 0. 성립해야 돼. 같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다음 세 번째 이번에 x가 뭐보다? 1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러면 누구는? lnx 다음에 누구? x제곱 요 놈의 식기는 k보다 어떻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표현 이해했니?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lnx 넘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lnx를 넘기면 안 되니까 표현 이해했니? lnx가 넘어가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따져도 돼. 근데 귀찮잖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아예 이걸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뭐 ln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시키시든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아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얘 항상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럼 x제곱 넘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그럼 x제곱을 넘겨서 k분의 1이 다음에 요놈의 식기가 뭐분의 x제곱분의 lnx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어떤 함수를? 이 함수 따지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아예 x제곱이 k 곱하기 lnx 이 자체로 풀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이렇게 풀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얘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놓았다는 거 y는 k 곱하기 lnx라는 함수를 보는 거지. lnx에다가 몇 배 했어? 그러면 이 k배는 누구 값에 영향을 끼치니? y 값에 영향을 끼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y는 lnx와 y는 2lnx라는 두 놈의 식기를 보시게 된다면 y는 lnx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몇 콤마 몇 지나면서 1,0제로에서 이렇게 되는 게 y는 뭐라고 한다면 lnx라고 한다면 y는 2lnx는 얘의 lnx의 함수값에다 몇 배만 한 거랑 똑같아. 함수값들이 2배가 되는 거니까 1,0을 지나는 건 동일해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대신에 요 식기가 2, 얼마를 지난다면 1을 지난다면 얘는 2, 얼마를 지나야 돼? 그렇지. 2,2를 지나 그러면서 요 놈의 식기의 함수값이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똑같은데 앞에 곱한 이 상수는 함수값에만 영향 끼치는 거거든.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렇단 얘기 요 식기를 그대로 보신다면 이 그래프는 그리기 쉬워 어려워? 쉽죠?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 그리게 되면은 y는 어떤 함수 그려주면 돼? y는 어떤 함수 그리면 돼? x제곱 그리면 될 거거든. y는 x제곱.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서 얘는 뭔진 모르지만 k가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대신에 몇 콤마 몇을 지나? 1,0 지나는 건 동일해? 맞아 틀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부등식이 항상 뭐한대? 성립해야 된대. 그럼 이 그래프 얘를 지나는 그래프가 요 식기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될까? 이 모양 나오면 되니? 아이쿠야, 쏘리. 미안. 조금 알아보기 쉽게 그려야 되겠네. 1,0을 조금 앞에 잡읍시다. 자, 1,0을 적당히 요점 잡아내게 되면 이 K 곱하기 L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안 되려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 뻘갱이 그래프하고 흰둥이는 현재 고정인 거야. 뻘갱이가 변할 거 아니야. 뻘갱이와 흰둥이가 뭐 할 때가 최대 나오겠니? 그렇지.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 곡선과 곡선과의 관계. 가장 기본은 뭐야?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갖고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다? 변곡점. 하지만 지금 작년까지 경향으로 봐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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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대다수의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 할 때에서 대부분 생긴다고? 접할 때. 한 70% 이상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의 얘 이 뻘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얘랑 이렇게 뭐하는 경우를 보기만 하면 되겠어? 접할 때만 보면 되겠지? 네. 그럼 접하는 내용이야. 그럼 단순히 뭐 잡아야 되니? 접점. 그렇지. 접점 잡으셔야겠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자, 접점 잡습니다. X좌표 뭐라고 잡으셔야 돼요? T라고 잡아야겠죠? 그러면 시작. 뭐 제곱은? T제곱은 뭐? K 곱하기 LNT. 됐어 안 됐어? 이건 접점에 대한 얘기고 다음 접점에서 이제 접선에 뭐 따져야 돼? 기울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접기 따지면 시작. 몇 T? 2T는 다 T분의 K 나오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쉽게 정동하게 되면 뭐 제곱은? 2T제곱은 얼마? K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K 대신에 얼마 갖다 넣게 된다면 2T제곱을 뭐하면? 갖다 넣게 되면 뭐 제곱은? T제곱은 2T제곱 곱하기 LNT 나오겠죠? T제곱 T제곱 당연히 뭐해? 날라갈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LNT가 뭐 나오겠니?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가 뭐 나와? 루트 2 나오겠지. 맞아 틀려? 그럼 T가 루트 2 나오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 넣으면 K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2 나오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K가 2일 때가 뭐해? 접해. 근데 얘는 그만큼 실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위에 존재하려면 이 2보다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다시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더. 그럼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그렇지 작아져야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고 이게 잘 안 되실 때는 그냥 단순이고 이 두 새끼 뭐 할 때? 접할 때가 대부분 답이라니까 그냥.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정확한 해석은 여기서 끝내시고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이렇게 풀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요건 뭐라고 안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체 보는 연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좀 더 빠르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네? 정답! 501번 500번하고 501번 이게 정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고 있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참. 얘도 뭔데? 뽑아졌어? 렌즈를 뽑아졌네. 잠깐만 오늘 돌아왔으니까 자, 필기 다 하신 분은 노트 꺼내시고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자, 오늘 조금 내용, 초반 내용은 좀 빡빡하니까 잘 들으시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투를 할 때 그때 정확하게 배우셨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지랄 맞아지면서 문과생들한테 힘든 거는 안 가르치겠다. 또는 무한급수 부분을 뒤로 밀어버리겠다 라는 것 때문에 얘가 지금 뒤로 밀려버렸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미분적분을 할 때 이건 정확하게 원래 배우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잠깐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은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 접근해드렸는데 이쪽 들어와서는 어쨌든 그대로 들어가니까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또는 얘가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를 직접 본인이 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여기 내신 대비가 돼요. 식을 한 번쯤은 좀 지랄 맞더라도 표현이 이해갔어? 그래서 그 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조금 접근하면서 정적분을 붙이는 연습까지 다 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쭉 가봅시다. 물론 전에 했던 내용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정돈하면서 그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표현 먼저 가시면 자, 일단 전에 했던 내용 잠깐 그대로 가시면 자, 적분이라는 건 무슨 적분과 무슨 적분이 존재하며 정적분과 다음에 무슨 적분? 정적분이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미분적분 했을 때 나타내는 건 누구를 나타낸다? 무슨 적분을 나타낸다? 정적분. 무슨 적분을 나타낸다? 미분적분 한다면?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부정적분은 단순히 뭘 나타낸다고? 정적분을 모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뭐? 방법이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소위 적분이라는 건 무슨 적분을 나타내? 정적분을 나타내는데 이 정적분이라는 놈의 식기는 뭐하고 뭘 구하는 게 정적분이라고? 넓이 또는 뭐 구하기? 부피 구하기. 다시 뭐 구하기? 넓이 또는 뭐 구하기? 부피 구하기.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뿔 있지? 원뿔. 네. 반지름이 아니야? 높이 h야? 자, 원뿔의 부피 어떻게 되니?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쉽게 밑넓이 곱하기 뭐에다가? 높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니?
3분의 1 같이.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 주정뱅이. 제가 비웃냐? 너 3분의 1 왜 붙여? 3분의 1 왜 붙여? 120도? 어디가 120도야? 여기 어디 120도가 보여? 너의 눈에는 이게 120도가 보여? 술을 깨! 술 취했으니까 120도가 보이지. 120도 내 눈에 안 보여. 여기는 없어. 120도. 사실 너 왜 원기둥의 3분의 1이야 그게 뭐? 원기둥의 3분의 1은 맞아. 뒷부분에 이것만 보면 밑넓이 곱하기 부피가 얘는 뭐의 넓이야? 뭐의 부피야? 기둥의 부피야. 기둥. 원기둥이 아니라 표현 이해가 니 기둥류. 즉 이런 모양의 뭘 만들었을 때 원기둥을 만든다면 표현 이해가 니 저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뭘로 표현되는 것이고 높이 표현될 것이고. 근데 여기다 3분의 1 붙이면 이 뿔류라 그랬잖아. 왜 이게 3분의 1이야? 너 왜 3분의 1이야? 잘 모르겠어요. 왜 3분의 1이야? 모르겠어요. 왜 3분의 1이야? 물을 넣었더니 3분의 1만큼 남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3분의 1인지 아니면 2.9999999분의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따져봐야지. 그잖아. 정확하게 3분의 1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아니잖아. 너 왜 3분의 1이야? 저 잘 모르겠어요. 너? 삼각형. 삼각형.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그려서 3분의 1. 삼각형의 3분의 1도 안에 사각형이면 4분의 1이야? 맞아요. 너? 모르겠어요. 너? 삼각형. 원칙적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양현이 얘기한 게 비슷합니다. 물을 채워서 그 안에 양을 비교를 해본 거랑 똑같아. 그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구의 부피 또는 뭐 구의 건널비 이런 걸 다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로는. 표현 이해갔어?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유레카 알죠? 유레카. 유레카 그거 뭐야? 목욕탕에서 내 몸을 딱 덮었더니 물이 쫙 빠져. 나 몸무게 좀 나가네. 이거 하면서 그 물의 부피가 무게가 나의 무엇과 똑같아. 무게 또는 부피와 같다라는 거 그걸 발견한 게 유레카잖아. 똑같아. 원래 원기둥을 물을 꽉 채워. 원칙적으로 꽉 채워. 그런 다음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원뿔을 뭐해? 넣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그 원기둥을 바깥으로 뭐가 빠질 거야? 물이 빠지겠지. 그 빠진 양을 봤더니 원기둥에 들어있는 물의 양에 몇 분의 몇이 빠져서 3분의 1이 빠져서 그걸 찾은 거야. 이해 갔어? 근데 그게 수식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이런 거 나처럼 2.9분의 1인지 3.000000001분의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 없는 거거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실제로 증명을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이에요.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는 거 뭐하고 뭘 구하는 거?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게 정적분인데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원기둥의 부피가 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굳이 얼마를 갖다 붙이는지를 3분의 1을 갖다 붙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직접 증명을 할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니까.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여러분들 학교의 특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라고 하겠니? 안 하겠지. 뭘로 나올까? 그렇지. 빈칸 채우기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빈칸 채우기가 나오니까 이 빈칸 채우기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빈칸을 채울 줄만 알면 돼. 근데 빈칸을 처음부터 혼자 채우려고 그러면 때려도 안 보여.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저 방법을 찾음으로써 이제 뭐도 하려면 9의 부피. 9의 부피도 되고요. 됐어? 9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되니? 반지름 R자리인 9의 부피. 얼마로 표현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다음 9의 번넓이 얼마 되니? 4파이 R제곱 되잖아. 그럼 그 9의 부피가 4파이 R, 번넓이도 4파이 R제곱 되는 거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펼친다의 개념도 있긴 한데 그걸 펼친다가 아니라 모양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보겠다는 건데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기본 토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과정은 교과 과정과는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됐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짓을 이런 놈의 부피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를 수식으로 증명하려고 어떻게 바꿨냐면 어떤 방식을 썼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놈의 식기를 써가지고 요 놈의 식기를 이제 보였는데 됐니?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어떤 놈의 부피나 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써가서 최적을 구하는 거를 하나씩 구분을 해가지고 구하겠다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기본 원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자 기본 원리 잘 보세요. n등분을 합니다. 다시 몇 등분을 해? n등분을 하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요. 됐어 안 됐어? 다시 몇 등분을 하고? n등분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가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구적법 단순한 부피부터 구하시면 힘드시니까 단순한 모양부터 fx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요? 증가함수에서 여기를 x가 a인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가 b인 지점이라고 여기를 놓게 된다면 이만큼의 넓이 표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자? 시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뭐 dx 이게 우리는 한다라고 수 2에서 뭐 했었어? 배웠었죠? 요건 좀 편하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됐니? 그러면 제 넓이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바꿔주는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뭘로 써? 구분구적법으로 써. 표현 이해갔어? 그럼 그 얘기는 구분구적법 얘를 잘게 쪼개는데 몇 등분을 하는 게 기본이고 먼저 x좌표를 n등분을 해. 다시 무슨 좌표를? x좌표를 n등분을 해. 됐니? x좌표를 n등분을 하게 된다면 잘 보세요. 두 점 A하고 B가 있습니다. 2등분하면 뭐야? 여기지. 점이 총 몇 개니? 3개야. 3등분하면 그렇지 총 4개야. 표현이 가서 n등분하면 점이 총 몇 개야? n 플러스 1개 나오겠지. 그럼 그 얘기는 자 갑니다.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하게 된다면 요 놈을 쉽게 해서 얘를 이렇게 n등분을 해. x좌표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점이 총 몇 개가 찍혀? x좌표에 n 플러스 1개가 찍히니까 첫 점을 x제로라고 놓는 거야. 다시 첫 점을 뭐라고 놓자고? x제로. 그러면 1부터 n까지 몇 개? 0부터 n까지 몇 개? 표현 이해 갔지요? 개수.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 맨 마지막 점은 xn.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니? 이 점의 x좌표를 x 1 다음 얘는 x2 얘는 x3.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 다 표현 이해 갔죠? 자 얘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잡는 저 모양은 모든 형태가 동일합니다. 평면상에 잡히는 거. 벌써부터 졸라 그런 식기 정신 차려. 모든 형태 동일하니까 첫 개념 그냥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모든 형태 동일하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식기를 지금 잘 쳐다보시면 이렇게 등분을 한 다음에 표현이 해갔니? 얘를 가지고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다시 무슨 사각형을 만든다고?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등분된 모양에서 왼쪽에 하나의 선이 있고 오른쪽에 하나의 선이 있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왼쪽의 선을 이용을 해봅시다. 다시 어떤 선을 이용하겠다고? 왼쪽 선을 이용한다는 건 첫 번째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표현으로 좌함수값 이용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이용한다고? 좌함수값 이용.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좌함수값 이용이라는 건 요 왼쪽 선을 이용해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겠다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요렇게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겠다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들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니? 몇 개가 만들어져? n개 만들어지겠지. 점이 n 플러스 1개인 거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에 우리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보다는 커 작아? 작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요놈의 식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 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모의 길이와 모의 길이를 구해야 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자 가로는 모든 직사각형들은 가로가 다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하죠? 그럼 가로가 동일하니까 가로의 길이부터 찾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를 찾아보시게 되면 전체 길이가 얼마로 표현되냐? b-a로 표현되죠? 얘를 몇 등분한 거니까? n등분하니까 요 한 칸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 가능하니? n분의 얼마? b-a라고 표현이 돼. 됐어 안 됐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얼마 될 것이고 n분의 b-a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이며 f x 제로지요. 왜? 무슨 함수가? 왼쪽에 있는 선 쓰겠다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왼쪽에 있는 선 좌함수값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첫 번째 선은 fx 제로야. 둘을 뭐하면? 곱하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죠? 네. 두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얼마? n분의 b-a 됐어 안 됐어? 다음 세로의 길이 얼마? f x1 됐니 안 됐니? 이건 두 번째는 안 써도 되겠지? 자 둘을 모아 더해 다음 놈의 식기 한 번 더 f x 2 됐냐 안 됐냐? 네. 다음 곱하기 n분의 b-a 됐어 안 됐어? 쭉 얘를 더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얘가 쭉 갈 테니까 어떤 또 다른 독특한 하나의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k번째 점이라고 놓게 된다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k번째 점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놈의 식기는 함수값이 뭘로 표현될 것이고 f xk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때 가로의 길이도 얼마로 표현이 되겠어? 얘는 n분의 얼마로? b-a로 표현이 되겠죠? 네. 됐냐 안 됐냐? 쭉 가서 맨 마지막 놈의 식기의 직사각형은 맨 마지막은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로 동일해.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좌함수값 왼쪽 거 이용한다 그랬잖아. 맨 마지막에 왼쪽 거 이 식기 이용한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근데 얘가 xn이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 얼마로? n-1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x n-1 표현이니까 이 식기는 f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x n-1 표현이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쉽게 SN이라고 표현합시다. 됐죠? 자 표현했을 때 자 봐. 어떤 놈들을 쭉 뭐하고 있어? 거하고 있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잖아. 못 써서 시그마. 자 시그마 갑니다. 자 시작 시그마. K는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됐어 안 됐어?
1번을 시키면 F xk 곱하기 n분의 b-a 표현 이해갔냐?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저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꼭 저렇게 왼쪽에 있는 놈만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놈의 식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세로의 길이를 오른쪽 거 써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우함수값이요. 그렇단 얘기,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우함수값, 오른쪽 함수값이 이렇게 직사각형을 내겠다고. 직사각형이 바깥쪽으로 나와 안으로 들어가?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 그렇다면 우함수값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 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얼마로 동일하고? n분의 b-a 종이하고 첫 번째 이때 함수값은 f x1이겠죠. 됐어 안 됐어? 또 갑니다. 그러면 f모 x2 곱하기 n분의 얼마? b-a 이렇게 갈 것이고. 됐어 안 됐어? 얘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오른쪽 함수값 이용한 거니까 쭉 가면 마지막 놈은 가로의 길이 n분의 b-a 동일하고요. f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x n 나오겠지? 그럼 요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n이라고 표현하자고. 됐어 안 됐어? 누가 더 크니? 아니 누가 더 크니가 아니라 또 간단히 가봅시다.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어 안 됐어? 시작? f xk 곱하기 n분의 b-a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그러면 sn이 커 tn이 커? sn이 커 tn이 커? tn이 크지요? tn이 큽니다. 인테그랄과 비교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누가 제일 작아? sn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구 놓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가 놓여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러면 실제로 SN의 넓이나 TN의 넓이가 이 넓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근데 기본 원리 n등분을 해?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럼 n을 무한대로 본다는 건 여기 간격을 아주 잘게 쪼갠다는 얘기 아니야. 가로의 길이가 얼마에 가깝게 줄어들어? 여기에 가깝게 줄어든다면 여기 삐져나온 놈이나 여기 빵꾸난 놈들은 거의 얼마에 가깝게? 여기에 가깝게 사라지겠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가 누구와 똑같아져? 얘가 같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그걸 수식으로 보인다는 건 여기에다가 리미트 누구를 무한대로 씌워버리냐? 그렇지. 리미트 누구를? n을 무한대로 씌워버리게 된다면 SN이라는 놈의 식기. 다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씌워버리게 된다면 요 놈의 식기 TN. 부등식에 리미트 들어왔네. 누구 나와야 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뭐 추가? 그렇지. 등호 추가. 기억나 안 나? 등호 추가. 등호 추가 되니까 이 식기하고 어때요? 같이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뭔 소리인지 됐나요? 됐어? 됐니?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제 이 각각의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얘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현 이해갔어? 이때 하나를 잡으셔야 될 것. 하나 참고 삼으셔서 잡으셔야 될 것. 자, 지금 SN이 큰 거야? TN이 큰 거야? TN이 큰 거야. 근데 이 SN과 TN 사이에서는 TN에서 SN을 그럼 뭐 할 수 있어? 빼도 되겠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TN에서 누구를 뺀 거? SN을 뺀 거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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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들을 다 뭐한 게? 더한 게 TN에서 SN 뺀 걸 거 아니야. 그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n분의
b-a에다가 fb-fa를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fb-fa 곱하기 n분의 b-n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나 되게 독특한 원리니까 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fx가 있고요. 여기가 x가 a고요. 다음 여기가 x가 b인 거야. 그랬을 때 몇 등분을 했어? n등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해서 이렇게 왔을 거야. 됐냐 안 됐냐? 자, 좌함수값부터 봅니다. 밑 대가리만 그리겠습니다. 좌함수값 뻘갱이 S에는 요렇게 빠져 있는 거지. 맞아 틀려? 네. 마찬가지로 요렇게 빠져 있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T에는 무슨 값이요? 우함수값이요? 그러면 오른쪽 함수값이니까 이런 직사각형이야. 마찬가지로 요런 직사각형이야. 요런 직사각형이야. 이런 직사각형이야. 이런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지금 요놈들의 넓이를 다 모아자는 거야. 다 더한다라는 거야. 지금 SN에서 TN에서 SN 빼는 거. 표현 이해가 써놨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표현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로간격 다 어때? 같잖아. 이 쌍놈의 새끼들을 뭐라? 다시 뭐하라고? 뭐라. 지금 얘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맨 마지막 칸으로 싹 모으라. 그러면 첫 번째 놈 여기 가겠지. 네. 두 번째 놈도 모으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붙어 있으니까 얘랑 뭐 하겠어? 붙어서 움직일 거거든. 맞아 틀려? 세 번째 놈 모으라. 그럼 얘도 어떻게 해? 붙어가지고 올라가겠지. 네. 마지막 놈 두고 얘도 모으라. 그럼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TN에서 SN 빼는 이 결과는 이런 모양의 무슨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아. 맞아 틀려?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얘지요? 네. 세로의 길이는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F 얼마야? B지? 근데 요 놈의 식에서 여기가 맨 밑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깔려 들어올 거거든. 맞아 틀려? 여기 함수값 얼마니? 지금 여기가 FA야. 얘가 뭐라고? FB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 빼기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가. 즉 몰아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표현 이해 갔나요? 네. 됐어 안 됐어? A 정답. 감소함수를 지금 필기한 정도만큼의 칸을 띄셔가지고 숙제로 fx 감소함수 그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어? 지금 필기한 정도의 칸을 띄신 다음에 직접 감소함수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SN, TN 다 같이 똑같이 증명을 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네.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어설프게 설명하면서 넘어갔던 거.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fx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x가 a고 여기가 x가 b라고 한다면 됐니? 요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fx를 뭐해라? 적분하자. 요거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얘 값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얘 구분구조적 포함을 위해서 n등분을 한 다음에 가로 세로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넓이를 구하는데 이때 세로의 길이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니까 이거 적분한 값은 양이야 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x축보다 어디 있는 놈의 식기를 아래에 있는 걸 정적분을 하면 걔는 무슨 값 나와? 음수 나와. 표현 이해 갔지요? 그게 정확한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요 놈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계속해서 이런 구분구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구조법 자체로는 식을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겁나 지랄 맞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가 겁나 지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구분구조법을
처음엔 이 구분구조법을 갖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원래 제일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됐던 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뭘 구하기 위해서 땅에 뭐 구하자고? 넓이. 그래 땅 넓이를 저걸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물론 똑똑한 이 영주나 지주들은 잘 알아먹는데 항상 그 영주나 지주가 똑똑해? 아니잖아. 똑똑한 애들 밑에는 항상 어떻게 돼? 항상 드라마 보면 똥주 같은 아들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 얘처럼 졸고 앉아있다고 졸려가지고 졸면서 다 끝난 다음에 야 뭔 소리야? 다시 해. 야 못 알아먹겠어? 다시 해. 이러고 따지고 앉아있거든. 근데 그나마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 성격이 존나 지랄맞아. 인간성이 진짜 완전 정말 개쓰레기야. 야 나 못 알아먹겠어. 너희 새끼 좀 더 쉽게 설명해. 근데 그 학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몰라? 나 못 알아먹겠는데 너 죽어 하고 칼로 막 패. 그럼 어떡하겠어? 미치겠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정적분이야.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건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적분을 개발한 라이프니츠라는 그 사람이 만든 방식인 거고요. 이걸 만드는 방식은 조금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니? 이거는 고치는 과정이 100%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해갔지요? 그래서 그걸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고친다는 건 원래 했던 증가함수 모양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조금 먼저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쳐다보시면 여기 A에서부터 다음 여기 어디까지? B까지 X축이 있을 때 얘를 몇 등분을 하게 될 것이고 N등분을 하지요. 우리는 그대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N등분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N등분을 이렇게 할 거야. N등분하게 되면 이 점을 뭐라고? X 몇이라고 놓고 0 여기를 X 뭐라고나? N이라고 놓지?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가 여기가 뭐가 될 것이고 X1 여기가 뭐 X2 다음 여기가 뭐 X3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자 이제 봅니다. 이때 우리는 뭘 구했냐면 아까 전에 이 가로의 길이 하나를 구했어요. 이 가로의 길이가 뭐라고 표현되니? n분의 얼마? b-a로 표현된다 그랬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이 식기에서 x1이라는 놈의 식기는 a 더하기 뭐냐면 n분의 b-a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x2라는 거 뭐 더하기? a 더하기 n분의 b-a에 몇 배 하면 되겠니? 2배. 맞아 틀려? 됐지요? 한 번 더 갑니다. x3라는 놈의 식기는 x3라는 건 뭐 더하기?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3. 똑같이 표현 이해했니? 네. 자, 한 번 더. 그러면 중간에 놓여있는 어떤 xk라는 점, 요 놈의 식기는 xk라는 점은 뭐 더하기?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맨 마지막 점까지 뭘로 표현이 될 것이고 x 뭐까지? n으로 표현되면서 a 더하기 n분의 b-a에다 곱하기 얼마? n 되니까 됐어? n 지워지고 얘가 b겠지요? x, n, b 여기까지 표현 다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봐, 요 간격이 전부 다 n분의 b-a로 뭐 했어? 동일했는데 이 간격은 x좌표들의 차이야. 맞아 틀려? 네. x좌표들의 차이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x좌표의 변화량입니다. 맞아 틀려? 그럼 x좌표의 변화량, x변화량 단순한 표현으로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조금 지랄가지고 거. 무슨 x? 델타 x. 얘는 델타 x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식기는 델타 x라고 표현해도 돼 안 돼? 돼.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점 A라는 놈의 첫 번째 점 X1을 A 플러스 뭐라고 바꿔도 되냐면 델타 X라고 바꿔도 상관없지요? 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두 번째 놈의 식은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몇 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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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K번째 점은 얘는 뭐 더하기? A 플러스 5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얼마? K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표현 이해가니?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요 놈의 식기를 뭐 SN을 구하게 된다면 요 놈의 식기는 이 부분의 넓이는 시그마 K는 뭐 1부터 N까지라고 하죠. 그럼 TN이 되겠죠? 얘는? 됐어 안 됐어? 우함수값 이용입니다. F XK 곱하기 3 뭐 곱하는 거야? N분의 B-A N분의 B-A인데 뭐로 바꿔? 델타 X라고 바꾸면 이건 사각형들의 합이지. 맞아 틀려? 이건 사각형들의 합이야. 이거 델타 X 그냥 가겠습니다. 델타 X 여기에다 뭘 씌운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 대로 씌운 거야. 이게 실제 넓이지. 얘가 뭐랑 똑같은 거고 저 표현을 뭐라고 바꿨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다시 인테그랄 뭐분의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누구를? F X를 dx 이렇게 표현되죠? 네. dx라는 표현은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x예요. 맞아 틀려? 극소량이잖아. 다시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무슨 변화예요? 평균 변화예요? 여기에다 뭐 씌운 거? 리미트 델타 x 어디로 간다? 0 씌운 거. 이게 뭐? dx, dx, y지. 그래서 이걸 무슨 양이라고 한다고? 극소량. 또 다른 표현으로 무한소. 됐지요? 됐냐 되냐 무한대도 배우니까. 그럼 그 얘기는 자 이제 구성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미트와 델타 x가 뭘로 바뀌어? dx로 바뀌어. 구조상 보면. 표현 이해갔니? 네. 다음 인테그랄 뷰 처음에 설명할 때 문자 누구 늘린 거라 그랬어? S자 늘린다 거라 그랬지. 문자 S자 늘린 거니까 이때 시그마도 어디에서 나와? S자잖아. 네. 이 새끼가 뭐야? 인테그랄이야. 표현 이해갔니? 시그마의 시작 K 얼마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되잖아. 요 시작과 다음에 뭐야? 얘가 끝이지. 얘네가 A하고 B로 바뀌어. 표현 이해갔니?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 F, X, K 남았잖아. 제 F는 그대로 그냥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 마지막 남아있는 가로 안에 누가? X 뭐가? K가 누구로 바뀌냐면 X로 바뀌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죠?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고 얘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정적분교를 얘네들을 만들어냈는데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뭐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런 구분부적법 표현을 뭘로 고치겠다고? 정적분으로 뭐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보는 연습을 해드리면 자 예제 하나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저 왼쪽 여기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예제 하나 더 있나? 아이고 만들기 귀찮은데 뭐가 하나 있을 텐데 뭔가가 어디 있을까? 교재에서 찾을까? 교재가 분명 어딨지? 여기 있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음에 뭐 더하기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 다음에 곱하기 N분의
됐지요? 자, 이제 봅니다. 전후무식기를 그대로 이제 표현하면, 자, 일단 읽겠습니다.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1 플러스 n분의 k의 완전제곱 곱하기 n분의 1. 그러면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놈에서는 변수가 누구인 거니? k. 맞아, 틀려? 그럼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건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식이 먼저 적용되는 건 리미트가 먼저 적용돼야 될까? 시그마가 먼저 적용돼야 될까? 시그마. 그렇지. 가까운 시그마부터 적용인 거야. 그러면 식에서 변수는 누구인 거니까? k인 거니까. 표현이 갔냐? 그럼 n은 뭐 취급이고? 상수 취급이고. 그럼 시그마 정도는 먼저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시그마 정도는 시그마의 성질상, 시그마의 성질은 표현이 같죠? 시그마의 성질은 뭐뭐 찢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찢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일반항 요식기는 뭘로 연결돼 있어? 제곱이니까 곱하기잖아. 그럼 곱하기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전개한 다음에 k제곱 나오고 k 또 나오겠지. 걔를 쫙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그런 정도로 하기에는 저 식이 좀 복잡하지요? 그럼 어느 세월에 걔를 하고 앉아있냐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푸느냐? 언어무식기에서 이제 조금 정도를 하시게 될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한급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한급수는 무한이 다 뭐해라? 더해라. 그냥 더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무한이 더할 수 없으니까 무한 다음에 SN 구한 다음에 뭐 씌우는 거야? 리미트 씌우니까 얘는 표현적으로는 리미트 한 다음에 SN이 어떤 수열의 합이니까 리미트 시그마로 봐도 상관은 없는 표현인 거지. 표현 이해갔니? 근데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무한급수 표현은 시그마 첫 시작에서부터 여기가 무조건 어디로 가? 이게 무조건 무한급수야. 이제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리미트 시그마를 만약에 리미트 시그마로 찢어 들어갖고 나오잖아. 얘는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무조건 뭘로?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야. 급수를 보지 마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요. 다시 정돈합니다. 무한급수는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적으로는 이걸로 하고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설명은 그렇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는 무한급수 표현은 시그마에서 윗대가리 끝부분이 무조건 어디로 가 있고 무한대로 가는 게 무한급수 표현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리미트 시그마가 동시에 나오지. 그럼 반드시 머릿속에는 뭘로 고쳐라? 정적분으로. 왜? 이거 급수 계산하려면 이거 SN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시그마 전개해야 된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전개가 현실적으로 쉬워 어려워? 어려워.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했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이제 정적분으로 고치는데, 자 이렇게 정적분을 요 과정을 고치는데 요놈의 식기가 돌아가는 건 알겠지? 그럼 포인트는 다른 건 없습니다. 누구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정적분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XK를 잡는 연습이에요. 다시 누구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왜 XK가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X로 바뀐다 그랬잖아. 다시 XK가 뭘로 바뀐다고? X로 바뀌니까 이 XK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모든 게 변합니다. XK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이 XK라는 놈의 식계는 반드시 N분의 K를 포함하고 있어요. 됐어 안 됐어? 다시 뭘 포함하고 있다고? N분의 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쳐다보면 리미트 시그마 동시에 나왔어? 정적분으로 고쳐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에서 N분의 K 식에 보여 안 보여? N분의 K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N분의 K 보여 안 보여? 보이지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이때 XK는 총 몇 가지가 될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XK를 N분의 K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체로 잡으셔도 되고, 두 번째 XK를 뭐라고 잡으시면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K를 포함해서 얘까지 잡아내도 됩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됐어? 됐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XK가 나중에 누구로 바뀐다고? 누구로 바뀐다고?
다시 xk가 뭘로 바뀐다고? x 바뀐다니까. 그것만 잡아놓고 가시라고. 다시 나중에 x가 뭘로 바뀔지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잘 잡으셔야 된다니까. xk가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무조건 x. 되냐 안 되냐? 얘는 조금 패턴화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거 식 읽어내면서 혼자 식을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편을 다 못 읽어낸단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러면 xk를 잡게 되면 이제 자 갑니다. 얘를 n분의 k로 잡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게 얘가 뭘로 가? 뭘로 가? 정적분의 뭘로? 범위로 가고 있지. 맞아 틀려. 거기 시그마 똑같이 보는 거야. k 얼마? k 얼마? k 얼마? 1. 다음 k 얼마? n.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저게 시작과 끝이라고. 양희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헷갈려. 됐냐 안 됐냐? 다시 시그마 처음과 끝이 나중에 정적분의 뭘로 바뀌어? 구간 바뀌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 xk가 나중에 뭘로 바뀌니까 x로 바뀌는 변수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야지만 이 정적분 구간이 여러 개 다 변하니까. 그건 이제 예제를 보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먼저 xk를 n분의 k 포함한 놈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이 둘이에요. 좀 이따 또 다른 예제들 테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k1과 n이 처음에 얘가 어디로? 시작이죠. 맞아 틀려? kn은 얘가 뭘로 가? 끝으로 가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들이 가는데 k1이니까 단순히 얼마야? n분의 1이고 얘는 n분의 n이잖아. 약분하지 마세요. 다시 뭐 하지 말라고? 약분하지 마. 나중에 약분하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 새끼를 우리는 n을 어디로 보냈으니까? n을 어디로 보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니? 얘 얼마로? 0으로 가죠. 얘 얼마로? 얼마로 가? 1로 가잖아. 됐어 안 됐어? 이건 극한값이니까. 됐니? 그럼 구간에 시작과 끝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과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게 그대로 0과 1.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표현 이해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냐? 그러면 다시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맨 마지막에 이놈식이 x 변화라. 무슨 x? 델타 x. 델타 x. 델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몇 등분했다? 근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니까 델타 x 확인을 하시면 돼. 0부터 1까지를 n등분해 0부터 1까지니까 전체 길이 얼마 나와? 1 나오지. 걔를 몇 등분해? n등분해. 그럼 한 칸의 길이 얼마 나와? n분의 1 나오지. 확인. 확인. 보여 안 보여? n분의 1 들어갔지요? 맞아 틀려? 들어갔지? 됐냐? 그러면 제 확인됐어. 얘가 그럼 무슨 x야? 델타 x야? 됐어 안 됐어? 다음 얘가 무슨 k야? 얘가 뭐야? xk야? 시작과 끝이 시작 얼마로 바뀌고 끝 얼마로 바뀌고 1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저 극한을 요 극한의 식을 정적분을 고치면 인테그랄 얘 인테그랄 그냥 바뀌었으니까 이건 그냥 갑니다. 시작 얼마? 0 끝 얼마? 1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다음에 xk가 뭘로 바뀐다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 1 있잖아.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1 더하기 뭐해? 1 더하기 뭐해? 1 더하기 누구해? x에 뭐가 되고 식은? 전체 제곱. 됐니 안 됐니? 다음 뒤에 이거 무슨 x야? 델타 x지. 델타 x가 뭐 받으면? 리미트 받으면 뭘로 바뀌어? dx. 구조 이해 갔나요? 됐니? 이건 처음에 잘 안 하시면 좀 헷갈립니다. 다시 갑니다. 됐어? 자 다시.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이 계산을 하시면 이 극한값 계산과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써도 얘 극한을 계산하든 이 극한을 계산하든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자, 다시 한 번 더. 실제 이건 나중에 우리 적분해보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xk를 그러면 n분의 k 포함하게 잡으라 그랬으니까 1 더하기 n분의 k를 잡아도 되는데,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정적분으로 고치게 되면 됐니? 당연히 또 뭐부터? 시작 확인하셔야 되겠지? 네. k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이때 얼마 나오는 거야? 1 더하기 얼마? n분의 1. 다음 k 또 얼마일 때? 끝. k 얼마일 때? n일 때잖아. 그럼 요 놈의식기는 1 플러스 얼마? n분의 n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n분의 n 약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1 얼마로 바뀌니? 1. 다음 얘 얼마로 바뀌어? 2로 바뀌지? 그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렇지. 똑같은 하나의 정적분을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구간여까지 나왔으면 끝내시라고? 반드시 뭐 하게? 델타 x.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델타 x. 그럼 델타 x 확인하면 델타 x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1부터 2까지니까 전체 길이 얼마? 1이라는 길이를 몇 등분? n등분. 그럼 델타 x 얼마? n분의 1. 주어진 식에 n분의 1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확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 있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럼 얘를 정적분으로 고치면 자 인테그랄 시작 얼마부터? 1부터 끝 얼마까지? 2까지. 표현됐지요? xk 뭘로 바뀐다고? x.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뭘로? 그렇지. 다음 델타 x가 리미트 받아서 뭘로? dx.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쌤 그러면 이 식기하고 이 식기는 다른 정적분이죠? 아니죠. 같은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계산 안 하고 단순하게 갑시다. 얘 그래프를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함수식 뭘로 바뀌어?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함수식 뭘로 바뀌니?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이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적분하는 구간도 밀어도 적분하는 넓이 변해 안 변해? 그럼 마이너스 1로 왼쪽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예, 됐죠. 같습니다. 실제 정적분은 계산해 보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계산하기 쉬운 건 위에 게 편하니 아래 게 편하니? 아래 게 훨씬 편하잖아. 그건 여러분들의 역량이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으로 다음 중 다른 놈의 식기를 하나 찾아라.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리미트식을 하나를 주고 이 표현 리미트 시그마식을 하나 주고 다음 중 저 극한과 다른 놈을 하나 찾아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러니까 다 바꿀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예제 하나 더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정도부터 시작.
자, 다 됐나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다시 잠깐 봅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왜 자꾸 XK를 강조하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자,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변수 잡으면서 XK 알려드렸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시작과 다음에 또 뭐 있니? 델타 X와 다음에 뭐 들어가 있어? K번째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이 안에 델타 X가 있기 때문에 델타 X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XK 잡아내는 순간.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서 XK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반드시 SK 잡을 때 누구 들어가 있다? n분의 K 들어가 있다 그랬지? n분의 K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 n등분을 하면서 표현 이해 갔어? 걔 몇 번째? K번째 지점이기 때문에 임의의 지점이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XK를 이제 잡아서 가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어무식기.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쳐다보면 XK로 잡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XK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XK로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XK 누구? n분의 2K 전에 n분의 K 먼저 잡아도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다음에 두 번째, n분의 몇 K를 잡아도 되고, n분의 몇 K? 2K 잡아도 상관없어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한 번 더 또 누구 잡아도 상관없겠네. 3 플러스 n분의 2K 얘 잡아도 상관없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나중에 정적분 계산하기 가장 쉬운 식은 1, 2, 3번 중에 누구일까? 그렇지. 실제로 극한각도 하라고 한다면 1, 2, 3 다 하나씩 할 필요 없어. 몇 번째 것만. 세 번째 거 구하고 끝내시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자 가봅니다.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n분의 k 시작 확인해야 되니까 k 얼마? k 얼마? 0 끝. k 얼마? n-1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연호무식해서 n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중간 과정 안 거치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 첫 번째 거 얼마로? 0으로. 다음 n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 얼마로 가겠니? 1로 가게 되겠지? n분의 n-1 됐어 안 됐어? 그럼 연호무식기에서 뭐 확인?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된다고? 보다돌이가 아니라 보다돌이 나오시고, 자 뭐 확인 들어가요? 델타 x 확인 들어가죠? 얼마? n분의 1이네. 그럼 여기 델타 x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델타 x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자 고쳐봅니다. 시작.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다음에 함수식은 어떤 함수를 뭐 더하기? 3 플러스 몇 x? 2 누구의? x에. 됐냐 안 됐냐? 전체 몇 제곱? 4제곱을 뭐 하자? 뭐 해라? 적분하자. 됐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 xk를 n분의 몇 k로 잡으면? 2k로 잡으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k는 얼마일 때? 0일 때. 끝. k는 얼마일 때? n-1일 때 쭉 가지요. 굳이 중간 과정 안 거치고 가겠습니다. n 무한대로 가요. 그럼 n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바뀌고? 0. 그 다음 n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바뀌고? 1? 2.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뭐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델타 x 확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나오니? n분의 2 나오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델타 x n분의 2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해라? 만들어. 다시 뭐 하시라고? 만들어.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그렇지. 델타 x가 n분의 2니까 델타 x n분의 2니까 요 식기를 얼마로 만들라고? n분의 2 만들면 곱하기 얼마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렇지. 들어와야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자 이제 정적분으로 가겠습니다. 정적분으로 가시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다음에 함수식은 시작. 3 플러스 뭐에? x에
x의 몇 제곱? 4제곱. 아 힘들다. 4제곱. 다음에 뭘로 바꾸시고? dx. 근데 지금 여기까지로 오면 돼, 안 돼? 하나 빠졌어, 얼마? 2분의 1 빠졌잖아. 그럼 2분의 1이 원래 여기에 뭐 돼야 돼? 곱해져야 되겠지. 근데 정적 빼서 우리 보통 뒤에 곱하니? 아니잖아.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빼셔야겠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물론 시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거 너무 쉽기라면 야, 색깔 안 써도 되지? 네. 안 써도 되지? 그냥 하자. 시작 K 얼마? 아야 졸라 헷갈려. 바꾸다 보면 니들도 나 했을 때 힘들잖아. 이제 우리 정리했잖아. K 0. 다음 끝 K 얼마? n-1 갑시다. 그럼 n-1으로 하니까 얼마? 3. 어디로? 얼마로? 5로 하지요? 그러면 요놈 식해서 뭐하게? 델타 x 얼마? n분의 2 만들어야 돼. 됐냐 안 됐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보면 자 정적분 갑니다. 시작.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누구를? x 몇 승을? 4승을 뭐하고? 적분하는데 거기 델타 x 때문에 얼마가 붙으니까? 2분의 표현이 같이 됐어 안 됐어? 됐냐? 자 이제 그럼 요런 놈들만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하는데 이게 지랄맞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할까? 코사인 n분의 k 파이 곱하기 n분의 1. 왜? 우리는 무슨 함수 배우니까? 초월함수 배우니까. 지수함수도 나와잉? 그럼 이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해야 돼. 리미트 시그마니까 시그마 계산을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시그마 계산 돼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누구하고 누가 동시에 나오면 리미트와 시그마가 동시에 나오면 무슨 적분 고쳐라? 정적분 고쳐라. 예, 갔어 안 갔어? 정적분 고치려면 누구를 잡는 연습을 하자? xk 잡는 연습을 하자.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자 xk를 그럼 잡아내셔야 됩니다. xk를 잡을 만한 건 누가 있을까요? n분의 k와 또 두 번째 xk는 n분의 그렇지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갔니? 왜 객관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n분의 k로 잔다면 똑같이 갑시다. k는 얼마? 1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쉽게 n 무한대로 가니까 얼마? 0. 다음 k는 얼마? n 무한대로 가니까 얼마? 1. 다음에 요 식기를 델타 x 확인하면 얼마? n분의 1.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정적분 고쳐 가시다.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여기까지 함수는 코사인 x파이? x파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파이 x라고 쓰셔야지. 됐어 안 됐어? 다음 뭐? dx 됐지요? 한 번 더 갑시다. 됐네 이제 그러면. 자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다음에 k 1일 때 바로 갑시다. 그럼 얼마? 0. 다음 k가 얼마일 때? n일 때 얼마? 파이. 됐냐 안 됐냐? 델타 x n분의 얼마? 파이. 됐지요? n분의 파이.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는 자 갑니다. 고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함수는 코사인 x dx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n분의 파이잖아. 그럼 곱하기 얼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적분과 얘 적분 결과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은 극한값을 대한 얘기니까 표현 이해 같이야. 됐어 안 됐어? 정답! 코사인 n분의 k 파이를 바꾸는데요? 응? 코사인 n분의 k 파이를 바꾸면 코사인 뭘 봐야 되냐면 n분의 1 파이와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각이 그러면 여기 가까워질 때기 때문에 그때는 애매해져. 함수 자체가 코사인이라는 함수잖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f라는 함수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f라는 함수를 건드리지 않았어.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내가 f는 딱 놔두고 sk만 건드렸잖아.
함수식은 굳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표현 이해갔지? 오케이. 삼각시원이 들어가겠지. 이런 캠핑구이 같은 저거. 나온 거네. 오 맞아. 들어가. 해야 될 거 천지 삐까리구만. 뺐다 들어왔다 뺐다 들어왔다 맨날 교과과정 바꿀 때가 뭐하는 짓이야. 범위가 들어가냐면 수열의 극한이 들어가지요. 맞아 틀려?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한 게 뭐 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수열의 극한부터 공부했습니다. 1월 초에 우리가. 네. 기억나지요? 그러면 저기 수열의 저 극한값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일반항이 누구야? 시작. 그러면 저 극한값 구하려면 됐냐 안 됐냐? 일반항을 뭐 해야 돼? 지랄 맞으니까 정리해야 되겠지. 누구 정리? 분자 정리하면 시작.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아니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다시 시작. 2분의 뭐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계는 통분해주면 번분수니까 몇 n제곱분의 2n제곱분의 뭐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그거 안 쓰고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정리됐으니까 극한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확인? 꼴 확인. 분모 어디로? 무한대. 분자 어디로?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당연히 뭘로? 변화했고 큰 놈. 근데 쟤는 차수 따라갈 거 아니야. 다항식이니까 뭐에 몇 차 따라가? 2차 따라가겠지? 그럼 극한 갖고 하면 얼마? 2분의 1.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걸쳤어. 맞아 틀려? 네. 됐니? 근데 이 식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쳐야 됩니다. 어떤 놈의 식기를? 일반항이 누구를? 누구 고쳐야 되니? 분자 고쳐야 되겠지. 1부터 어디까지 더해? n까지 더해. 어떤 놈들 더하는 거잖아. 간단히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K. 그렇다면 지금 걔를 이 시그마를 누구로 나눴으니까 n제곱으로 나눈 식이니까 얘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곱하기 뭐 n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저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지금 잘 쳐다보면 리미트하고 누가 동시에 나와 있니? 시그마가 동시에 나와 있지. 맞아 틀려? 그럼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 요놈의 식기는 그러면 뭘로 고쳐도 상관없다고 정적분 고쳐도 된다고. 그러려면 뭐 잡아야 되는데? XK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K 잡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델타 X 아니 뭐야 n분의 K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뭐만 보여? K 보이지? 그럼 뒤에 있는 새끼를 잘 보라고. 뭐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분의 뭐 곱하기 뭐분의 뭐니? 그렇지.
우리 항상 곱하기 기초식 생각하죠. 그러면 n분의 1을 앞에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를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분의 뭐? n분의 k 곱하기 얼마? 이래도 상관없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누가 xk 잡으면 될까? xk 누구? n분의 k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맞아 틀려? 그럼 잡았어? 자 바로 갑시다. k 얼마일 때? 1일 때 어디로? 0으로. k 얼마일 때? n일 때 어디로? 1로. 델타 x 얼마? n분의 1. 됐냐 안 됐냐? 그럼 고치면 시작.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 x dx. 정적분 이건 우리 이렇게 뗐으니까 2학년 뗐으니까 시작. 2분의 x제곱에 얼마는 값에서 1는 값에서 얼마는 값 0는 값 뭐하냐 빼자. 2분의 됐죠? 그럼 쌤 굳이 저걸 뻘짓을 왜 저렇게 해요? 그 얘기는 시그마에서 얘가 만약에 1, 2, 3이 아니라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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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승이 되는 거야. 계산 되니 안 되니? 시그마 계산 못하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 놈들 계산하시라고. 정적분으로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제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굳이 고쳐가면서 뻘짓을 할 필요는 있니 없니? 없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근데 식이 좀 복잡해. 그러면 저거 고쳐도 돼. 정적분 계산을 미리 했으니까 나중에. 이해 갔냐?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서술형 나왔는데 야 서술형 이걸 학교에서 만약에 냈어요? 이걸 고쳐서 하면 되니 안 되니? 중간고사 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시험 보면 왜니까. 이해 갔니? 만약에 하면 솔직한 얘기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해도 상관없어. 고3이니까 이미 원래는 여기까지 공부 다 돼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이해갔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보시면서 꼭 정적분으로 안 고쳐도 되는 건 정적분을 안 고치고 가셔도 돼요. 이해갔어? 또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그냥 극한각 구하기가 지랄 맞네? 그럼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으면?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으면 정적분으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근데 이게 지금 내신에서는 일단 나오진 않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고치는 xk로 해가지고 정적분으로 고쳤을 때 반드시 우리가 뭐를 꼭 확인하면서 식을 변화시켰어. 누구 확인을? n분의 k 가지고 x로 바꿨고 바꾸는 과정에서 구간 다 구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 델타 x 확인을 꼭 해야 돼. 다시 무조건 누구 확인을 해야 돼? 델타 x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리미트 시그마가 나오는데 델타 x가 존재 안 할 때 있어요. 이 경우는 무조건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랄 맞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뭐 하셔야 된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다시 뭐 하시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델타 x가 없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유형에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안 떠오르니까 적당한 형태만 나오지 이게 나중에 예전 문제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제는 적당한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리미트 n-대 시그마는 뭐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없고 k부터 1까지 가고 예를 들어 f 3 플러스 n분의 2k 3 마이너스 할까?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델타 x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지요. 뭔 소린지 이해 갔어? 되냐 안 되냐? 델타 x가 되려면 n분의 상수꼴이 있어야 돼. 맞아 틀려? 이해갔니? 이런 식이 있다면 얘는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한다는 건 말로 그냥 해석한다면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거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시그마 나와 뭐 해라 뭐 해라 시그마 나와 뭐 해라 그렇지 나요.
리미트 볼 필요 없이 나열. 리미트는 볼 필요 없어. 뭐해서? 시그마만 보고 나열해가지고 저 식의 원리 어떤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지 찾아야 돼. 반드시. 표현 이해갔죠? 저게 역함수의 넓이든 뭐의 넓이든 이거 문제 표현마다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꼭 누구 따지는 연습을? 델타 X 확인을 꼭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델타 X 확인 가셔야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 나왔는데 델타 X 없어. 그럼 무조건 뭐부터 가시라고? 해석해서 가시라고. 이해갔냐 안 갔냐? 됐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합시다. 나가지 않고요. 자, 숙제는 앞에 교재 어디를 키시냐면 162쪽을 키세요. 앞에 교재 162쪽을 킵니다. 앞에 거 162쪽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끝자락에 162쪽 162쪽 컸나요?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적혀있지요. 표현 이해갔니? 얘 중에 얘 문제 중에는 인테그랄로 이거 정적분으로 고치면 계산할 수 있는 놈이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놈이 있고 계산할 수 없는 놈이 있을 거야. 표현 이해갔니? 됐어?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해갖고 답 확인해 오시면 되고 계산할 수 없는 건 정적분으로만 고쳐 오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네. 고칠 때는 다 고칠 것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162와 163 두 페이지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162하고 163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어이? 자, 그 다음 이제 뭔가 이렇게 섞였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걸 가져와. 엄마 와서 교재 넣지 마시고 잠깐 보셔야 됩니다. 둘, 셋, 넷, 뭐야? 다, 여섯, 이건 하나, 와, 모이 좋다. 자, 지금 나눠드린 교재는 수열 1편과 수열 2편으로 일부러 두 개를 나눠놨고요. 빨리. 네. 다 봤어? 아, 뭐 남아? 남는 건 줘. 뭐 남아? 저기? 이거 네 개씩. 네 개? 네. 빨리. 어쨌든 자 수열 2편은 우리 내신범위입니다. 내신범위 수열 2편을 딱 넘겨갖고 쳐다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열의 극한부터 나와 있죠. 이건 우리 내신범위야. 그래서 다음에 수열 1편을 쳐다보시면 여기는 뭐부터 나와 있냐면 등차등비부터 나와 있어요. 표현 이해갔니? 둘의 차이점은 수원에 있는 수열과 다음에 수원이 아닌 미적분에 있는 수열을 두 개를 구분해 놨습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자, 각 교재의 맨 뒤편을 봅니다. 한 권만 보시면 돼요. 맨 뒤는 똑같으니까. 일단 올해 시험 범위하고 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앞뒤로 해놨어요. 이건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시험 일정 3월 며칠에 12일날 교육총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때 범위가 뒷페이지 이제 거기 반대편을 보시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수학 3월 범위 어떻게 나와 있니? 뭐라고 나왔어? 가형. 우리 어차피 가형 보니까 3월 수원 전범위 그 다음 수투 전범위 다음 확통의 경우의 수 순열만 다음 미적분 수열의 극한 등비설의 극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지. 중간고사 전까지는 3월하고 4월 두 번을 봐요. 여러분들이 5월달은 중간고사 때문에 없습니다.
됐어? 다음에 6월달에 6월 모평 있고요. 이건 평가원 겁니다. 됐냐? 다음 7월에 있고 8월에 지금 올해는 안 나왔네? 보통 8월을 보는 경우인데 8월은 방학 때문에 빠지고요. 다음 9월에 9월 모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원 겁니다. 그 다음 10월이 있고 11월에는 수능이에요. 딱 지금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추세는 됐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있게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6월과 9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어 안 됐어?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자, 잘 들어. 지금 범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투 전범위 들어가 있잖아. 니들은 수투를 안 봐. 수능에서. 이해갔니? 니들이 수능 시험 범위를 확인하는 거는 뭐 보면 되냐면 9월부터가 전범위가 항상이야. 9월달 범위를 보세요. 9월 뭐라고 나왔어? 전범위인데 어디? 수원, 확통. 이해갔지? 그럼 수투가 뭐였냐면 미분, 적분, 다항함수에 됐냐? 그 다음에 또 함수의 극한 연속 이거였거든. 근데 걔를 왜 안 하냐면 우리 미적분에서 미분, 적분 똑같이 하니까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해야 될 건 수원과 다음에 확통과 미적분인데 확통은 지금 원장님하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확통은 제외하고 물론 문제 풀이는 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할 겁니다. 모의고사 시험 보고 그거 해설 강의를 할 때는 할 건데 그 마지막에 나중에 갈 때까지 가가지고는 그때는 뭐 시간 여유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 확통 말고 수원과 미적분 위주로 모의고사 수업은 돌아갈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이 수열 2표는 모의고사 미적분에도 들어가고 우리 내신 범위에도 들어가니까 얘는 내신 범위 겸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죠? 물론 여러분들 학교 내신 범위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해 갔니? 그러니까 내신에 관련된 교재 가지고 순수 내신 대비할 때는 한 번 더 그냥 시중에 있는 일반 교재로 한 번 더 연습을 하긴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됐죠? 그 이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뭘 먼저 시작을 할 거냐면 수열 1편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됐니? 수열 1편부터 시작을 할 텐데 다음번 특강 그러니까 다음 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수열 1편부터 됐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처음에는 많이 빡빡하게 이거를 전부 다 풀려고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 다 풀면 진짜 좋긴 해, 니네가. 이게 지금 몇 년치를 모아놓은 거냐면은 거의 6년치의 모의고사하고 평가원의 수능 문제는 전부 다 모아놓은 거고, 첫 시즌부터. 됐어?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그 교육식 모의고사 얘기하는 건데 이건 6년치를 모아놨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단원별로 이거 지금 우리가 정도는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걸 전부 다 푼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불가능해요. 전부 다 풀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수열 이거 1편 한 번 푸는데 아마 여름방학까지 못 풀 수도 있어. 니네들 질문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먼저 나갈 거냐면 요놈의 식으로 홀수법만 풀 거예요. 홀수법만. 이해갔니? 홀수법만 풀면서 짝수번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 따로 풀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시간 여유가 됐을 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대신에 중간에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 그 유형 자체가 있을 때는 걔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다 풀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조건 딱 정해진 유형 자체는 무조건 걔는 그냥 다 풀 겁니다. 홀수 짝수 상관없이.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이 문제를 푸실 때 거기 각 문제마다 배점이 붙어 있어요. 다시 뭐가 붙어 있다고? 배점이 붙어 있습니다. 1편 잠깐 펴보세요. 뭐 94, 97 이런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4번 거기 몇 점 붙어 있니? 3점. 5번 몇 점 붙어 있니? 3점. 뭐 넘겨가지고 12번 뭐 붙어 있니? 3점. 이런 식으로 배점 나와 있지. 수능 문제는 2점과 3점과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점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인데 요즘에 거의 몇 년 동안은 2점짜리는 3문제로 거의 고정이야. 됐어? 총 30문제 중에 2점이 3문제고 3점짜리가 9개였나? 11개였나? 내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3점짜리가 9문제 정도가 총 합쳐서 9개 정도가 아무튼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다 4점이에요. 됐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을 따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건 2점과 3점 문제는 많이 쉬워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가운고 일반 내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2점과 3점은 실수하지 말자야. 이해갔어? 네. 근데 웃긴 건 내가 얼마 전에 그 주예지 욕 졸라 쳐먹은 거 알고 있지? 누구야? 주예지. 여자애는 주예지면 남자일까? 어? 이봐. 너 주예지 몰라? 네. 공부들 안 하니 얘들은 뭐 관심들이 없구나. 수학 강사서 어? 그 강의 하나 찍었는데 조회수가 몇백만 원 하고 예뻐. 얼굴로 그 중대인데 얼굴로 학벌은 내지 않는데 어쨌든 그 얼굴로 얘는 아무튼 주예지가 왜 욕먹었냐면 가영 몇 등급이었지? 7등급이었나 5등급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5등급인가 7등급 나온 애한테 가영 5등급 7등급이면 호주 가서 그냥 용접이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접법 무시하냐 뭐 해가지고 좀 뭐 인성 논란이고 막 그랬긴 했는데 뭐 물론 뭐 그런 거는 이제 인각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현실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맞긴 해. 가영 7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을 7등급이라고 얘기하냐면 2점과 3점짜리를 다 맞으면 7등급이 안 나와. 7보다 위야. 유관이면 뭐야? 2점과 3점짜리 전부 다 맞으면. 이해갔니? 됐어? 그럼 5야 그냥 거의 5 밑에 6이나 아무튼 7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공부 안 하면서 가형을 간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 실제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뭐 이제 봐야 되니까 그거는 뭐 이제 점수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이해갔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목표 지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삼으셔야 될 거는 특히나 숙제를 하시면서 삼으셔야 될 지점은 3점짜리는 몇 번을 푸시더라도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갔니?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3점짜리까지 싹 다 맞고 시작입니다. 근데 이 3점짜리까지 맞고 시작이 그냥 맞고 시작이 아니라 시간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면서 푸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냥 그랬을 때 항상 단순한 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열. 숫자를 뭐 해놓고? 나열해놓고 못 찾자. 규칙 찾자 했지. 나열해서 풀어도 돼. 이해갔니? 실제로 나열해서 수업해줄 때 이거 나중에 해설지에 있는 방식으로 안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냥 우리가 그냥 접근하고 빨리 편하게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으로만 알려줄 테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냥 기본적으로 꼭 해설지는 따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단 홀수범만을 먼저 나갈 거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짝수범 풀어보셔도 됩니다. 해설지는 따로 드릴 테니까 꼭 해설지에 있는 대로 불지 마시고 일단 빠른 답은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각 단어 끝에 빠른 답이 있으니까 해설지는 최대한 확인하지 마시고 해설지 풀이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본인이 맞췄으면 그냥 거기로 끝내셔도 됩니다. 이해갔니? 됐어? 뭐 물론 뭐 보도 상관없고 안 봐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해설지 표현 자체는 조금 니들이 해석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 1편 수열에 1번부터 50번까지 홀수번만 1번부터 50번까지 무슨 번만? 홀수번 1편에 50까지 홀수. 그러면 총 몇 문제? 그래,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 총 앞에 깔려있는 건 대다수 몇 점짜리라고? 3점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많을 수 있을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자, 일단 지금 남은 2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특강 시간에는 요 1편을 먼저 풀 거고요. 그러면서 저녁 타임에는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물론 특강 시간에 시간대에 빨리 땡겨져가지고 아마 3점짜리 이게 질문이 없으시면 거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숙제 확인하고 가면 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고노무 식기를 확인하고 다 해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럼 진도가 아마 2월 중순이나 한 20일 전후로 해서 끝날 겁니다.
지금 예상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 걸릴 수도 있고 예관님 뭐 상황에 따라 바뀔 테니까 그렇게 되면 3월 10일 날 시험이기 때문에 2편을 이제 정규 시간에 나갈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지? 2편을 정규 시간에 나갈 거야. 됐니?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 맞춰가면서 내신 때 비교하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됐니?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 뽑고 좀 됐다 싶으면 2편을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가 여러분들 4월 말이나 그때쯤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일반 문제로 다시 한번 돌긴 할 겁니다. 일반 문제로 돌아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주일에 2번 하잖아. 월요일하고 금요일 수업. 둘 중에 하루는 내신 대비, 둘 중에 하루는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동시에 병행하면서.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일단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열편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할 거는 어디 할 거냐면 미적분 쪽에 우리가 삼각함수 그쪽 더 약하니까 삼각함수 문제를 좀 볼 거고 됐니? 이번 3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투가 들어가잖아. 수투 문제 너무 얽매이지 마. 어차피 안 나와. 수능에 안 나와. 뭔 소린지 이해갔지? 물론 함수의 극한 연속 이 정도는 빨리빨리 풀어내시면 그건 나중에도 적용이 되니까 걔들은 갖고 가시되 이해갔니? 수투 문제 뭐 다항함수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됐지요? 거기만 못 봤다고 3월에 굳이 옹호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 수투 어차피 우리 안 보니까. 이해갔냐 안 갔냐? 포인트 잡아야 될 건 수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수험 경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해갔지요? 됐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교재비 두 번 나기 잠깐 뽑았어. 네. 교재비 10,000원이고요. 이거 해설서니까 얘는 드리긴 할 테니까 숙제하실 때 웬만하면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교재비 10,000원입니다. 교재비. 두 개 다 합쳐서 10,000원. 두 개 합쳐서 10,000원인 거야. 양현. 쌤 이거는 한동안 안 가져도 돼요. 뭐? 2편? 일단은 당장은 안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1편만 풀어오면 돼. 어이구. 아니 밑에 파란색 의자 밑에 오 아니 안 보여? 아니 발로 차 이게 뿐이었구나. 아니 사각지대에 딱 걸렸잖아.